직업도 괜찮고 뭐 외모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31살 여성이 왜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부모님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한 스스로는 강가난과 서민 어딘가쯤이다 이렇게 표현한 가정의 따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게 된 그 사연 그리고 또 온라인 반응들 이걸 좀 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해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는 그 이면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이 젊은 세대가 실제로 겪는 경제적인 압박, 또 가족 부양이라는 그 현실적인 무게, 이게 결혼이라는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연을 둘러싼 여러 의견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이겠네요. 그럼 바로 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20 끝자락의 남동생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어요. 네. 이분 가정 환경을 들어보면 부모님이 50대신데 딱히 노후 대비는 안 되어 있으신 상황. 글쓴이 본인하고 누나 둘 다 대학 때 학자금 대출은 기본이고 뭐 생활비까지 빌려가면서 좀 어렵게 공부를 마쳤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누나가 31살인데 오랜 시간 준비해서 작년에 어엿한 공기업에 딱 입사를 한 거예요. 동생이 보기에도 외모도 괜찮고 여성스러운 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부모님도 당연히 이제 딸이 안정적인 직장 잡았으니까 슬슬 결혼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딱 벌어진 거죠. 누나가 가족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나 결혼 안 해. 아니 근데 더 정확히는 결혼 못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못한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이유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 누님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게 무슨 감정적인 결정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냉정한 현실 분석에 가깝더라고요. 첫째는 아직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 그리고 30 넘도록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 이거고요. 네. 둘째는 부모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이 없다 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미래가 좀 암담하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핵심이 이겁니다. 빚과 부양 이 두 개의 고정 지출이 사랑보다 먼저 온다. 아직 해결 못한 빚 그리고 앞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모 부양이라는 책임감. 이게 이제 미래 소득에서 무조건 빠져나갈 고정 비용처럼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고정 비용으로요? 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 자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만나는 걸 꺼리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의지도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동지론의 함정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당장의 어려움 해결은커녕 각자 짊어져야 할 부모님 부양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흔히들 말하는 흙수저 부모 4명을 모셔야 하는 상황. 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죠. 양가 부모님 4분. 와, 생각만 해도 부담이 크네요. 네, 온라인 댓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혼해봤자 결국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감 댓글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두려움인 거죠. 동의로는 결국 생존과 육아 문제에 허덕이는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딱 선 거예요. 그렇군요. 비슷한 사람과의 결혼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계산. 그럼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어땠을까요? 그건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또 다른 부담이 있더라고요. 누나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떤 부담이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좀 나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혹시라도 친정 부모님께서 사위한테 경제적으로 좀 기대거나 의지하게 될까 봐 그걸 걱정한 거예요.
상향호는 결국 배우자나 시댁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님 때문에 부채의식을 느끼며 살게 될까봐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거죠. 아,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잠재적인 갈등까지 미리 다 계산을 한 거죠. 와, 정말 이쪽으로 가도 문제, 저쪽으로 가도 문제.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향호는 눈치 부채, 동의로는 생존, 육아, 결국 둘 다 계산해보니 마이너스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어떤 선택지를 고려해도 자신에게는 재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이득보다는 손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만 남을 거다. 이런 예측이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그 글을 쓴 남동생 이야기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20 후반인데 아직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고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집에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50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댓글도 있었어요. 월 500만 원 넘게 벌면서 50만 원 보내는 거랑 300만 원 벌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50만 원 보내야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다. 후자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아,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고정적인 부양 비용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예시죠. 그래서 이 누나가 계속 강조했던 그 말,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에 가깝다. 이게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들리네요. 이게 그냥 나는 혼자가 편해 이런 자발적 비혼하고는 분명 다른 결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구조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누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 안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까지 얻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죠. 작은빛, 그리고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 부양,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인생 설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넘기 힘든 격이 있다는 거죠. 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다면서요? 네, 맞아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였어요. 누나 입장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반응, 그리고 좀 비판적인 시각이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반응. 공감하는 쪽에서는 진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다. 오죽하면 저런 결정을 했겠냐. 누나 마음이 너무 이해된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될까봐 두려웠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좀 특히 인상 깊었던 공감 댓글 같은 게 있었나요? 그게 있었어요.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나 가슴에 이미 대못이 박혀 있는 것 아니냐. 이 댓글이 참 많은 사람들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누나가 겪었을 그 좌절감, 고풍 이런 걸 좀 깊이 헤아린 반응이네요. 그렇죠.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비슷한 처지끼리 결혼하면 결국 흑수저 부모 4명을 부양하게 되는 구조 아니냐. 이 분석적인 댓글도 정말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결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기가 참 어려운 현실, 이걸 냉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이런 누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지적들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두드러진 비판은 역시 효도 그리고 책임에 관한 거였어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준비 못한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 망정 원망이냐. 이런 글 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참 어둡다 이런 댓글들이 대표적이죠. 아, 효도. 네. 이런 반응은 이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도리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점에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의 시각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는 걸 단연하게 생각했던 기성세대하고 또 현실적인 부담감 속에서 이걸 힘겨워하거나 좀 다르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 그 사이에 간극이 느껴지네요. 효도라는 개념 자체의 무게나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부모 부양을 의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행 방식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비판 중에는 이 가족의 경제적 수준 인식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경제적 수준 인식이요? 네.
아니, 자식이 학자금 대출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그건 빈민에 가깝다. 이런 좀 날선 댓글도 있었죠. 현실을 너무 좀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시각은 없었나요? 일부에서는 결국 눈높이를 못 낮추는 자존심 문제 아니냐, 결혼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나의 결정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현실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포기하지 못하는 개인의 태도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이렇게나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롭네요. 단순히 한 여성의 결혼 포기 선언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가족 관계라든지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또 심화되는 계층 문제, 청년 세대가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까지. 저희가 뭐 여기서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때로는 충돌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한 여성이 왜 스스로 결혼을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통해서 결혼이 더 이상 그냥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빚과 부양, 두 개의 고정 지출이 사랑보다 먼저 온다는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결혼은 때론 정말 철저한 손익 계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계산이 마이너스로 느껴질 때 결혼 포기는 이게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나가 힘주어 말했던 것처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사랑과 계산,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무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